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는 오직 거시경제 분석과 가치 투자만 맹신하다가 5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 3억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상실감에 자살까지 생각을 했죠. 분을 참지 못한 그는 국내 최고의 트레이더 10명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중 단 한 명에게만 답장을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땡땡땡님,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당신이 찾는 답을 발견할 겁니다. 이 한 줄의 조언 덕분에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뒤바뀌실 겁니다. 이제 미국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죠. 월급만으로는 은퇴가 어렵다, 자산 소득이 필요하다는데 국장은 답이 없고 부동산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자본이 몰리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유망한 기업이 모여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이 국내 투자자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 주식이 아무리 우상향을 한다고 해도 그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도 50% 이상 하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차트는 S&P 500 월봉 차트인데요. 이 부분은 2000년도 IT 버블 때죠. 2000년도에 이 거품이 꺼지면서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5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무려 마이너스 57%나 하락을 했죠. 결과적으로 2000년 고점에 매수한 사람은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려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겨우 원금이 됐다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미국 주식이 우상향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고점에 물려버리면 고생한 기간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급감하기 때문에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 주봉이거든요. 고점에서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14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아래에서 적당히 매수를 했으면 무조건 수익이었을 텐데 왜 개미들은 항상 이런 고점에 사는 걸까요? 주가는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세력들과 반대로 하죠. 쌀 때는 안 사고 지켜만 보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 뒤늦게서야 포모가 와서 고점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쌀 때 매수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언제 싼지 언제 비싼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매수한 순간이 고점이 아닐까 무서워서 계속 지켜만 보다가 좋은 매수 기회는 다 놓치고 크게 상승하고 나서야 고점에 사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주가가 언제 싸고 언제 비싼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럴 때 아주 손쉽게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게 다들 들어보셨을 이동평균선입니다. 겨우 이동평균선으로 어떻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나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평선만으로도 대략적인 고점과 저점, 즉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판단할 수가 있고 오히려 거시경제나 펀더멘털 분석의 전문가들보다도 더 예측력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 이동평균선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이 실물 경기에 대한 심오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여기 위에 지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 단순 이동평균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평선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SMA라는 게 단순 이동평균을 의미하는데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창에서 여기 색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색상과 두께를 택할 수가 있는데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인풋을 클릭을 하면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 200으로 설정하세요. 자, 이제 200일 이평선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개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평선은 간단히 말해서 캔들들, 그러니까 가격이죠. 가격들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동평균선이면 캔들 5개의 평균 가격을, 20일 이동평균선이면 캔들 20개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이평선은 평균 가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캔들보다는 비교적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이런 단기 변동성보다는 전체적인 큰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을 보면 캔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어지럽게 움직이지만 이평선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죠. 앞전 상승 추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설정했으니까 이 이평선은 캔들 200개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평균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동 평균선에는 캔들 하나로는 알 수 없는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수치마다 이동 평균선이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단기 이평선일수록 단기적인 심리를 반영하고 장기 이평선일수록 장기적인 펀더멘털, 실물 경기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200일선은 실물 경기와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경기선이라고도 불러요. 왜 하필 200일선이냐면 200일이 1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년은 365일이지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영업일만 포함하면 1년이 240일에서 200일 정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1년을 240일로 봐가지고 240평선을 쓰는데 미국에서는 1년을 200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증권사에서는 241선이 기본 설정인데 미국은 200일선이 기본 설정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200일선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200일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0일선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일선을 이용한 전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심플한 게 200일선을 이탈하면 팔고 다시 올라오면 사는 전략이 있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그랜빌의 매수 매도 팔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철저하게 원리에 입각한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평선이 상승 중일 때는 이평선이 지지로 작용하고, 반대로 이평선이 하락 중일 때는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걸 지지저항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평선은 한 번 방향을 전환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성질이 있다.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평선이 상승 중이면 상승 추세이고 이평선이 하락 중이면 하락 추세다. 따라서 캔들이 잠시 이평선, 그러니까 이 지지저항을 이탈하더라도 결국 이평선의 방향을 따라간다. 이걸 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지저항이라는 건 벽돌보다는 철조망과 비슷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지와 저항이 뚫린다고 무조건 돌파되는 게 아니라 이평선의 기울기, 추세가 살아있으면 캔들이 다시 말아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저항의 법칙과 힘의 법칙을 합치면 철조망의 법칙이라는 게 도출이 돼요. 상승 기울기가 살아있으면 이평선 지지가 잠시 뚫려도 괜찮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심플합니다. 위차트는 S&P 500 일봉이고요. 1990년대 차트입니다. 먼저 20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승이면 주가는 상승 추세라는 뜻이죠.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00일 이평선 지지에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200일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면 저점이었죠. 다만 여기서는 200일 이평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했는데 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울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말아 올라가죠. 자, 그러면 계속 눌림에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일 때, 추세가 전환될 때 이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구간을 보면 200일선이 상방에서 하방으로 돌았죠. 이제부터 캔들은 이평선의 방향을 따라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일 때랑 정반대로 하면 돼요. 200일 이평선을 이탈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에 공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해서 탈출을 해야겠죠. 이 부분을 보면 캔들이 20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반등을 했지만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꺾이니까 그 뒤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죠. 따라서 이 200일 이평선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반등에 매도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공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최고점에서는 매도는 하지 못했지만 이런 어깨 부근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이 뒤로 약 3년간 펼쳐지는 50%가량의 하락장을 모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 하락장에서 캔들이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200일 이평선이 위로 돌았죠. 이때부터는 200일 이평선 눌림에 살짝 아래로 빠지더라도 매수를 했다면 그 뒤로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모두 매수를 한 다음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죠. 반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꺾일 때 이런 반등에 매도를 했다면 이 뒤에 50%가량의 하락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위기, 금리,
이런 거시경제적 사건들을 알지 못했더라도요. 이 200일 이평선 전략은 가장 최근에 2022년도 약세장에서도 통했던 전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지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이때 200일 이평선이 아래로 꺾인 다음에 캔들이 이평선까지 반등을 주는데 이평선의 기울기가 하락 중이죠.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공매도를 했으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돌았을 때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 뒤에 상승장을 취할 수가 있었겠죠. 지금까지 과거 차트에서 200일선 전략을 검증해봤습니다. 200일선이 상승 중일 때는 눌림에 매수를 하고 200일선이 하락 중일 때는 반등에 매도를 한다.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추세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따랐으면 IT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대하락장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과거에 이 전략이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통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단순한 통계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사실 아주 합리적인 논리로 뒷받침됩니다. 지금부터 왜 이 전략이 앞으로도 통할 수밖에 없는지 그 경제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이 전략의 첫 번째 핵심은 200일선의 기울기였습니다. 200일선이 상승 중일 때는 상승 추세니까 매수하고 200일선이 하락 중일 때는 하락 추세니까 매도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일단 기울기가 한번 꺾이면 그 방향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200일선에서 관성의 법칙이 나타나는 걸까요? 200일선은 실물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현실 경제에 추세, 관성이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실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연준의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금리를 결정할 때 실물 경기 데이터에 의존을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준 의장이 대단한 사람은 맞지만 결국엔 공무원이잖아요. 미래 경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적절할 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괜히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까 과거 실물 경제의 데이터에 의존을 해서 금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물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금융시장과는 다르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갑자기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관세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투자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회장이 변심을 해가지고 나 안 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투자 결정이 장난이냐 이럴 수도 있고 트럼프도 엄청 화를 내겠죠.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누가 나서서 갑자기 바꾸자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요. 즉 현실 경제는 금융시장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변하는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관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평선처럼요. 그래서 실제 연준의 기준금리를 보면 한 번 방향이 꺾이면 한동안은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제를 좌우하는 금리에도 관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물 경기를 다 확인을 하고 뒤늦게 대응을 하기 때문이죠. 자,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거시경제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 200일 이평선 하나에 모든 거시경제의 의사결정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일 이평선을 경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핵심인 200일선에 눌림에 매수하고 반등에 매도한다 였는데 이 전략은 사실 워렌 버핏의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싸다라는 기준은 주가의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내재 가치라는 게 펀더멘탈이라고도 하죠. 이게 현실 경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200일선이 경기선이라고 했죠. 즉 200일선은 주가의 내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가격 변동은 노이즈일 수 있지만 1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모아보면 그것이 현실 경제를 잘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몇십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그랜빌의 매수매도 팔법칙이라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이 주가가 기대 심리로 인해서 200이평선, 그러니까 이 내재 가치보다 앞서거나 뒤처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200일선 내재 가치를 따라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현실 경제의 관성으로 인해 추세가 나타나고 현실 경제와 미래에 대한 기대 간의 괴리, 그리고 주가가 내재 가치로 회귀하는 성질로 인해서 차트의 파동과 추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추세와 파동, 이런 기술적 분석의 원리가 사실은 자연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질로부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0일 이평선에 담긴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왜 이 전략이 통하는지, 왜 앞으로도 통할 건지 이젠 아시겠죠? 원리를 알고 나면 응용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전략이 한국 주식에 적용되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략의 전제, 바로 경기가 우상향하고 주주 가치가 잘 지켜져서 가격이 내재 가치로 회귀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차트는 코스피 일봉인데요. 실제로 200일 이평선 전략을 코스피에 이용하면 몇 년 동안 소위 박스피 장세에 갇혀서 손실을 반복하게 됩니다. 경기가 우상향하지도 않고 기업이 성장을 해도 물적 분할 같은 꼼수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제자리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평선 전략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200일 이평선 전략은 유일하게 미국 주식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미국에 베팅해야 된다, 내 성공의 큰 요인은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00일 이평선 전략을 미국 주식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이제 파월 의장과 워렌 버핏과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일 이평선 전략이 만능이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몇몇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 신호가 너무 느리게 나와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022년 하락장에도 200일 이평선이 아래로 돌 때까지 기다리면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마찬가지로 매수를 할 때도 200일 이평선이 위로 돌 때까지 기다리면 이 저점 대비해서 너무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200일 이평선을 이탈할 때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는 20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살아있으면 캔들이 200일 이평선보다 5% 아래로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코로나 때에는 또 크게 내렸거든요. 정확히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보조지표를 이용하거나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너무 늦게 매수 매도하는 문제는 이평선의 후행성 때문이에요. 이평선이 꺾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캔들이 충분히 하락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일지 아니면 유지될지 선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글티업의 파동에너지 이론입니다. 위 차트는 삼성전자 월봉인데요. 빨간색 22평선의 고점 낮아지는 쌍봉이 보이죠. 이런 패턴을 이평선 하락 변곡 패턴이라고 합니다. 22평선의 쌍봉은 이평선 변곡 패턴 공식에 따라서 노란색 60평선을 아래로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0평선이 더 이상 지지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주가가 60평선 아래로 크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보라색 120평선은 아직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고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이건 가짜 돌파, 휩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저점이 깨지고 120평선도 깨졌기 때문에 더 내려갈 거다, 하방 돌파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살짝 빠지더라도 그건 가짜 돌파고 최저점 풀매수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에너지론 전략적 공식에 따라서 이 12평선이 쌍봉을 만들면 최대 122평선까지 하락을 한다. 이 122평선을 뚫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종가 지지까지 보이죠? 이 겹치는 이 구간이 대략 53,000이에요. 53,000.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이 122평선을 아래로 뚫을 수 없다. 만약에 뚫는다면 그건 휩쏘고 풀매수 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0평선을 살짝 뚫었지만 그 뒤에 V자 반등이 나오죠. 자, 그런데 나는 이런 꼬리가 두렵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하위 차트에서 이평선 상승 변곡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이 이평선 상승 변곡 패턴에 대한 것도 이미 5개월 전에 파동 에너지 이론으로 예측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53,000, 이 53,000이랑 가격의 이 근처에서 11일 이동평균선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나 이렇게 쌍바닥 패턴, 이 바닥 패턴을 만드는 걸 확인하면 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봉에서 하늘색 12평선이 저점을 낮추는데 위에 하늘색 대파동은 저점을 높이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니까 노란색 60평선이 위로 돌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전략의 약점을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예상하는 파동에너지 이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순한 지표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한다면 왜 거시경제나 재무제표 없이도 차트만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건 가격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투자의 전부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든 거시경제든 결국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 그 자체를 분석하는 차트 기술적 분석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200일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지표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기법이나 마법의 지표만 쫓아다니면 절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 기법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제가 배운 노하우를 반드시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전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강력한 분석 방법을 4월 말까지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만 영상 댓글에 고정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